거야. 한 업소에서 90만 원? 근데 90만 원씩 한때 단 한 소절만으로도 공연장을 압도하던 허스키하고 폭발적인 목소리, 한국 대중음악의 원조 국민 디바라 불리며 한 달 수입으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전설적인 가수. 그러나 바로 그 여성이 지금은 기부 물품으로 가득 찬 집안에서 낡은 옷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바자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장미와 1970년대를 대표하던 화려한 스타, 무대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빛나던 이름.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한 번의 결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스캔들도 사고도 아니었다. 대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려 100억 원의 빚,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바쳐야 했던 혹독한 대가였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겨우 숨을 돌릴 즈음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깊은 상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의 장미화는 더 이상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지 않지만 여전히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여전히 사람을 믿고 여전히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마치 한 번도 배신당한 적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인생, 그 눈부셨던 과거와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자. 1970년대 초, 아직 대중음악의 무대가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았던 시절, 장미화라는 이름은 마치 낯선 바람처럼 등장했다. 저 사람 누구야? 라는 수근거림이 객석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던 첫 무대.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단 한 소절을 내뱉는 순간 그 웅성거림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허스키하면서도 폭발적인 음색, 그리고 마치 무대를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서구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져 그녀는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저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뭔가 다르다라고 말하던 음악 관계자의 한마디는 곧 현실이 되었다. 데뷔 이후 그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레이디버드라는 그룹의 중심에 서서 한국 최초로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무대에 오르고 낯선 외국 관객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은 채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던 모습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무대 뒤에서 다른 멤버가 긴장 안 돼요?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노래만 하면 돼. 사람은 다 똑같아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는 그 시절 장미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1973년 솔로 가수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이름은 완전히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기록했고 방송국 대기실에는 언제나 그녀를 기다리는 스케줄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오늘 몇 군데야? 라는 매니저의 질문에 3군데면 좀 여유 있는 날이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답하던 시절, 하루에 몇 번씩 무대를 오르내리는 것은 일상이었다. 밤이 깊어도 조명이 꺼지지 않는 클럽, 술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는 순간 폭발하듯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렸다. 수입 역시 상상을 초월했다. 한 달 수입이 집 한 채 값에 맞먹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던 시절,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네 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리던 때였고, 실제로도 그녀는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고급 옷과 화려한 무대 의상, 어디를 가든 따라붙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장미화는 그야말로 스타라는 단어 자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늘 무대에 집착하듯 몰두했다. 리허설이 끝난 뒤에도 혼자 남아 마이크를 잡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세게 가야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반복 연습을 하던 모습, 스태프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해도 아직 아니야, 더 해야 돼 라고 고개를 저으며 다시 노래를 시작하던 그 집요함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선배 가수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오래 간다. 무대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먹는 사람이니까. 그 말처럼 장미화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 손짓 하나로 분위기를 바꾸며 때로는 한숨 같은 낮은 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때로는 폭발적인 고음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그 능력은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이름은 점점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방송국 PD들은 장미화만 있으면 시청률은 걱정 없다고 말했고, 기획자들은 그녀를 섭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까지 했다. 그렇게 그녀는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었고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을 기억하는 한 동료의 말처럼 그때의 장미화는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무도 하지 못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환호를 받으며 서 있던 그 순간들,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훗날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1979년 누구도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장미화는 뜻밖의 선택을 한다. 이제는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인터뷰 자리에서 조용히 꺼낸 그 한마디는 화려했던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당시를 기억하는 한 방송 관계자는 우리는 다들 잠깐 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설마 완전히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라고 회상한다. 실제로도 그녀는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대를 떠났다. 수많은 박수와 조명이 쏟아지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조용한 일상으로 들어간 것이다. 주변에서는 만류도 많았다. 지금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어. 조금만 더 해. 아직 너무 아까워. 라는 말들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때의 선택은 분명 그녀 스스로 내린 것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후회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결혼 초기 모든 것은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다. 무대가 아닌 집에서 보내는 시간, 사람들의 환호 대신 들려오는 일상의 소리들, 그녀에게는 그것 또한 낯설지만 따뜻한 변화였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어느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삶에 적응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어긋났고 사소한 말다툼이 반복되며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밥을 앞에 두고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우리 이게 맞는 걸까? 라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돌아온 것은 대답 없는 한숨뿐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한때는 넘치던 돈이었지만 관리되지 않은 재정과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조금 힘든가 보다.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던 시간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찾아온다. 이거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건넨 한마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숫자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수십억도 아닌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빚.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라고? 아무리 다시 계산해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녀에게 남겨진 몫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 질문에는 끝내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누구보다 빛나던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그렇게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미화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날 이후 장미화는 다시 무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복귀는 과거처럼 박수와 환호 속에서 환영받는 스타의 귀환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빛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노래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노래를 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되뇌듯 중얼거리며 마이크를 잡던 첫날,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한다. 한때는 조명이 자신을 비추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날의 무대는 달랐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치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시작된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았다. 하루에 10군데, 많게는 12군데까지 이어지는 공연 스케줄. 밤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무대로 이동해야 했고 차 안에서 눈을 붙이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매니저가 선생님 잠깐이라도 쉬셔야 해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 쉬면 그만큼 못 벌어 라고 짧게 답했다. 목이 쉬어도 몸이 아파도 무대에 올라야 했다. 관객들은 여전히 그녀의 노래를 원했고 그녀는 그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연달아 이어진 공연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순간의 충격, 뒤집힌 차, 그리고 이어지는 어둠.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목에는 보조장치가 달려 있었고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이대로 끝인가? 잠시 스쳐 지나간 생각. 그러나 그것마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공연 주최 측 사람들이었다. 선생님, 죄송한데 그날 못하신 공연 성금 드린 거 정산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직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 현실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태 보이잖아요. 겨우 내뱉은 말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몸이 부서져도 무대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그것이 그녀가 마주한 진짜 모습이었다. 다시 무대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노래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고 더 깊어졌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건 20년에 걸쳐 쌓인 고통의 흔적이었다. 밤이 깊은 시간, 모든 공연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가끔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게 언제 끝나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늘 같았다. 끝나지 않는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다시 반복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날짜의 개념도 흐려졌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다음 공연, 다음 무대, 그리고 또 다음 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성실한 가수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노력이나 열정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무너지고 싶었다. 그만하고 싶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장미화에게 그 2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고 나서야 장미화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쫓기듯 무대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제는 나도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어느 날 가까운 지인에게 조용히 꺼낸 말이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한다. 이번에는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는 선택이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맥, 그리고 누구보다도 음악을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 그녀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했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무실 문을 처음 열던 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공간을 바라봤다고 한다. 벽에 걸린 하얀 도면, 아직은 텅 비어있는 책상들. 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득했다. 주변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편하게 돈 버실 차례예요. 라는 말들이 그녀를 조금씩 안심시켰다. 실제로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픈 행사에는 후배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축하를 건넸고 몇몇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봐, 내가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너무도 빠르게 무너졌다. 회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세상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코비드-19라는 이름의 전염병이 모든 것을 뒤덮었고 공연은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다. 이건 잠깐이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몇 주만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그 이상. 예정되어 있던 공연은 모두 사라졌고 수익은 끊겼다. 사무실에 앉아 전화기를 붙잡고 혹시 다음 일정은? 이라고 조심스럽게 묻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한때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 기반조차 무너뜨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접어야겠어.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무실 문을 닫던 날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남았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20년을 버텨내고 나서야 찾아온 기회라고 믿었던 순간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군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잠시 웃다가 괜찮아,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라고 답했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인생은 한 번도
쉽게 흘러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회사를 정리하고 난 뒤 장미아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심을 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 늘 곁에서 차를 운전해주고 스케줄을 챙기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녀를 도왔던 매니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믿게 되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렇게 시작된 신뢰는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그녀는 돈과 관련된 일까지 맡기게 된다. 통장 관리, 회사 자금, 외부 거래까지 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주변에서는 조심하라는 말도 있었다.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아니야, 저 사람은 달라. 하지만 그 다르다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이 맞지 않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결국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선생님 이름으로 돈을 빌려갔다던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하지만 확인을 거듭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 매니저는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얼굴만 아는 관계까지 그녀의 이름 하나만으로 돈을 건넨 사람들이 있었다. 선생님이 부탁하셨다길래 라는 말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사 자금 역시 이미 손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믿고 맡겼던 돈이 사라지고 있었고 그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마지막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은 갑자기 사라졌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으며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걸었다. 받아, 제발 받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들. 아, 그 사람? 선생님 이름으로 그 말이 이어질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피해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그 금액 또한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돈을 빌린 것도 약속을 어긴 것도 그 매니저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또 잘못 믿은 걸까? 눈앞에 떠오른 것은 돈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뢰였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보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그 말 속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돈을 잃은 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니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매니저를 두지 않게 된다.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변하지 못했다. 여전히 누군가를 보면 먼저 믿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마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그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배신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은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미 늦어버린 상황 속에서 장미화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그 소용돌이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았다. 바로 아들이었다. 엄마가 이번에 하는 일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이전부터 여러 번의 실패와 상처를 지켜봐 왔던 만큼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 또 사람 믿고 하는 거야? 그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어쩌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결국 아들은 망설이다가도 손을 내밀었다.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가혹했다. 회사가 무너지고 매니저의 사건이 터지면서 투자금은 그대로 빚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는 아들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은행에서 날아온 통지서, 숫자로 적힌 금액보다 더 무겁게 다가온 것은 그 의미였다. 이거 내가 갚아야 하는 거야? 아들의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손만 꽉 쥐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다. 어느 날 결국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믿어? 그 질문에는 분노도 답답함도 그리고 조금의 슬픔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 짧은 대답은 변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 그저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솔직히 무서워.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우리 둘 다 무너질까봐.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어떻게든 할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였는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그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무겁게 그녀 자신에게 남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길이 결국 그 아들을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은 어떤 빛보다도 더 큰 짐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밥은 먹었어? 그 짧은 질문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그래도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다. 나도 엄마밖에 없어.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남았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도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 사람을 다시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뒤라면 누구라도 변했을 것이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변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미와는 달랐다. 아니, 어쩌면 변하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어느 날이었다. 이른 아침 공연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길, 주유소 앞에서 한 남자를 마주쳤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기름값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평범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부탁이었다.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상황. 하지만 그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옆에 있던 아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차에 다시 올라탄 뒤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엄마, 또 그러는 거야? 그 말에는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진짜 급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세상이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아.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혹시나 진짜라면 어떡해? 그 짧은 대답은 그녀가 왜 여전히 사람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다시 만날 방법도 없었다. 결국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웃었다. 괜찮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사건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그녀가 여전히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것, 그것은 분명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변할 수 없는 본능에 가까웠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야. 예전에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처럼 그녀는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한다. 나는 왜 이걸 못 고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래도 이게 나니까. 그 말은 체념이기도 했고 동시에 받아들임이기도 했다. 돈을 잃은 것은 몇 번이고 겪어온 일이었고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를 보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믿어버린다. 그리고 때로는 또다시 상처를 받는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답답해했고 더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미화에게 가장 큰 비극은 돈을 잃은 것도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끝내 사람을 믿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금의 장미화의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 마주하는 것은 화려한 가수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작은 창고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다. 현관 앞부터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벽을 따라 정리된 옷가지와 생활용품들, 어디를 둘러봐도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잠시 멈칫하며 여기 사람이 사는 집 맞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온 자선 바자회, 그리고 그 바자회를 위해 전국에서 보내온 기부 물품들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그녀는 상자를 하나 열며 담담하게 말했다.
손에는 이미 익숙해진 듯한 동작으로 옷을 꺼내 정리하고 다시 접고 분류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날도 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힘들긴 한데 이거 하면 마음이 좀 편해. 그 말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삶의 방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돈도 명예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가졌던 그녀였지만 지금의 삶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더 이상 화려한 옷도 스포트라이트도 넘쳐나는 수입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인다. 옛날에 돈이 많았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군가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이 더 좋아요. 그 대답은 의외였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에는 다른 형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자회가 열리는 날이면 이 조용한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한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물건을 고르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이며 작은 시장처럼 활기를 띈다. 이건 10,000원만 받아요.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그녀는 손님에게 웃으며 말하고 물건을 건네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챙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지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베풀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쓰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이 더 익숙해진 사람이었다. 때로는 바쁜 와중에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힘든 이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다.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 질문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여전히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여전히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한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와도 괜찮아요.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장미화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함 속에 머물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걸어온 길 위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이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이유일 것이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장미화를 붙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돈도 아니고 한때 그녀를 빛나게 했던 명예와 박수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남게 된 것들이 있었다. 어느 날 바자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그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하루 종일 오갔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엄마, 힘들지? 그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힘들긴 한데 괜찮아. 그리고는 덧붙였다. 너 있어서 괜찮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수없이 부딪히고 서로를 원망하고 또다시 돌아와 마주 앉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이미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아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유일한 이유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마지막 끈이었다. 내가 다 잃어도 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예전에 조용히 했던 그 말처럼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녀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자회에서 만난 사람들, 작은 도움에도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들, 그녀는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다.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웃던 그녀의 표정에는 과거의 어떤 화려한 순간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잔잔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왔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오히려 주는 것에 의미를 찾고 있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조용히 덧붙였다. 나눔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이렇게 사는 기쁨도 몰랐을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수많은 상실과 고통을 지나온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정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다 잃어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깊게 남는다. 결국 장미화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것은 과거의 영광도 무너졌던 시간도 아닌 지금 그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끝내 이 삶을 놓지 않는 이유였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택과 결과를 마주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장미화라는 이름 역시 그렇다. 한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서 빛나던 디바였고 돈과 명예 그리고 수많은 사랑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이라는 선택 이후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없이 넘어졌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며 다시 일어서려 할 때마다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해야 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여전히 먼저 손을 내밀고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니까 믿어야지. 예전에 무심코 했던 그 한마디는 어쩌면 그녀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엇갈린다. 누군가는 말한다.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그저 슬프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한다. 존경스럽다. 그렇게 많은 것을 잃고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미화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불운이 계속된 비극일까? 아니면 끝내 무너지지 않은 한 사람의 강인함일까? 어쩌면 그 답은 단 하나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끝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비극으로 남게 될까?